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0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볼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길이가 9m고요. 설계 하중이 6.8kN인 철근 콘크리트줄을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죠. 자, 81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지물의 매설 깊이다. 이걸 좀 제가 정리해드리는데 좀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좀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지지물의 이제 그 하중이 6.8kN 이하의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700kg을 얘기하는데요. 예. 요때는 일반적으로 그 지지물의 길이가 15m 이하인 지지물은 자신의 길이에 얼마 이상을 매설한다? 바로 6분의 1m 이상을 매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15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2.5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항을 무시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17에서 결과적으로 20m인 것 한에서만 얼마가 되냐면 2.8m가 돼요. 16을 초과하고 20m 이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요때는 이제 2.8m인데요.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만 보고 이제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뒷 조건이 이어지면서 더 외워주기가 좋습니다. 이 조건을 잘 안 물어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설계 하중이 이제 9.8kN 이하의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1000kg이 되겠습니다. 네. 요때는요, 이 매설 깊이에 얼마? 0.3m 이상을 가산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 2.8m 이상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 0.3m 가산하면 2.8m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이번에는 14.72kN이 됩니다. 요때 이제 1500kg이 되고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자, 요때는 요 값에 얼마? 그러니까 여기에 0.5가 아니라 요 값에 0.5m를 가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산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때는 얼마예요? 요때는 이제 3m가 되겠네요. 0.5를 가산해주면. 그 지지물의 길이가 19,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만 3.2m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6.8kN 이하의 것이고요. 그 길이가 9m라고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9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된다? 1.5m 이상은 묻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82번.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그 철탑의 기초 안전율이죠.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자, 무선용 안테나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몇 번이냐면 82번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무선용 안테나의 시설이 되는데 일종의 그 감시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죠. 우리가 이제 그 사고라는 거는 100% 제로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로에 가깝게 할 수는 있죠. 제일 좋은 건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발생이 됐을 때 고장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빠른 복구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가 뭘 물어보냐면 설치 이유를 물어봐. 이거 왜 설치하는 거야 이거예요. 전선로의 주위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죠. 전선로 주위에 감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그 지지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자, 무선용 안테나의 그 이제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기 보시면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그 지지물에 뭘 물어본 거예요? 안전율을 물어본 거지.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83번.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으로 백열전등을 설치할 때 타임 스위치를 설치한답니다.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센서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다. 첫 번째가요. 요거는 이제 이 말은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이란 말이 이제 주어진다고 볼 텐데, 이제 관광업 및 숙박업. 근데 호텔이라는 말이 이제 항상 같이 이건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요 말이 없어지면서 이제 요런 내용만 남았는데 같이 따라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혹시 말고 관광업 및 숙박업 등의 이제 객실의 호실에 이제 설치하는 이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써야 되냐? 바로 뭐가 된다? 1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주택 및 아파트가 돼요. 주택 아파트는 바로 몇 분이 된다? 바로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주택 아파트죠. 3분 이내가 되죠. 그래서 타임 스위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4번. 뱅크 용량이 2만 kVA인 전력용 컵패시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하려고 한다. 반드시 시설돼야 할 보호장치가 아닌 거. 84번이 되겠습니다. 조상설비에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무효전력을 조정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요, 이 조건이 같아요. 대상이 전력용 콘덴서, 컵패시터죠. 전력용 콘덴서나 내지 블로 리액터라면 그 대상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그 다음에 15,000kVA 미만이라면 이때에는 이들에 대해서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춰줘라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대상의 이제 용량이 15,000kVA 이상이 되는 순간 이때는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누구까지? 바로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 동기조상기가 됩니다. 로타리 콘덴서가 되는데, 동기조상기의 경우 요놈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이 15,000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에 대한 그 사고 시에 동기조상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갖춰라 이거죠. 그럼 문제에서는요, 지금 전력용 컵패시터 콘덴서고요. 용량이 2만이니까 15,000을 넘어지죠. 자, 내부 고장, 그 다음에 과전류, 과전압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은 걸 물어봤어요. 2번이죠, 2번. 절연류의 그 압력의 변화죠. 자, 그 다음에 85번.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가공 케이블로 시설할 경우 잘못된 거죠. 자, 지워볼게요.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가공 케이블 자체인데요. 근데 이제 조가용선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85번이죠. 네, 조가용선의 시설 기준이다. 자, 일단 우리 조가용선은 무엇을 하냐면 접지를 해줍니다.
예. 우리는요, 웬만하면 케이블이라는 그 전선은요, 가공으로 띄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케이블이라는 전선은 좋은 점도 많지만요, 가공으로 사용했을 땐 좀 불리함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선의 처짐의 정도가 커지다 보니까 먼저 조가용선이라는 전선을 이렇게 가선이 된 상태에서 이 케이블이 이렇게 가선이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묶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프로 휘감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거식으로 이제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요, 예, 행거로 시설을 된다면 행거로 시설 시 행거의 간격은 0.5m 이하마다 지지해요. 또 하나가 두 번째가 이 조가용선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그냥 굵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22 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 또는 철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에다가 이제 저희가 철에다가 아연으로 도금시킨 거예요. 이 물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우수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나 이제 금속 테이프나 내지 그 철 바인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면 금속 테이프, 철 바인드 지지 시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바로 0.2m 이하마다 지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드린 거, 이게 철 바인드, 테이프로 휘감아 주는 거, 이렇게. 이게 행거입니다. 이렇게 지지하는 거. 그래서 요 사이 간격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행거 50cm죠. 0.5m.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으로 잘못된 거죠. 자, 1번 조가용선의 그 행거의 간격은 1m로 시설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행거로 시설하면요 1m가 아니라 이제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5번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이렇게. 2번 조가용선의 케이블의 그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접지 공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접지를 합니다. 자, 3번 이제 조가용선은 21 스퀘어 이상의 아연 도금한 강에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조가용선에 접촉시켜 금속 테이프의 간격을 20cm 이하. 그렇습니다. 0.2m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이제 1번이죠. 1번. 자, 86번 도로 등의 그 전열장치의 시설에서 맞지 않은 건데요. 이거 좀 잠깐 지워볼게요. 이게 이제 그 도로의 전열장치랑 전기 온상기로 제가 묶어볼게요. 이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86번은 진짜 주는 문제야. 솔직히 이런 건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해결은 안 되지만 딱 봐도 아닌 게 하나 있죠. 자, 우리가 도로의 전열장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온상 설비예요. 예. 그럼 도로의 전열은 뭐냐면 여름철에 우리가 상습 빈결 구간이죠. 이런 데는 자꾸 이 차량들이 이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도로에다 열선 깔아줘 갖고요. 여기가 빈결되질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고, 전기 온상 설비는 뭐냐면 바로 그 식물 재배하는 거 있죠.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거는 대지 전압은 우리는 무조건 300V 이하잖아요. 그거랑 더불어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는데 무조건 80도 이하가 됩니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도로의 전열이나 전기 온상 설비의 그 발열선의 온도는 80도 이하가 된다. 일단 요거만 기억합시다. 자, 갑시다. 도로의 전열 장치의 그 시설에서 맞지 않은 거죠. 자, 1번.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우리 대지전압 무조건 300V에 맞잖아. 2번. 콘크리트 기타 견고한 내열성 있는 것 안에 시설한대요. 일단 누가 봐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발열선의 그 온도가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80도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잖아. 4번. 뭐야 이거. 발열선은 다른 약전류 전선 등의 자기적인 장애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이거 좀 틀리긴 좀 그렇죠. 자, 87번. 이런 거는 버리는 거야. 이런 걸 틀려. 세모. 예,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1번. 예. 수치가 틀렸는데 그냥 테마 자체를 버리는 테마로 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바로 가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의 목적이에요. 88번. 절연 부싱이라고 해볼까요? 절연 부싱. 일단은 이 관 단구에 전선의 피복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예, 관 단구의 전선의 피복 손상을 방지한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이제 금속관은 아니지만 이제 합성 수지제 이제 가요 전선관이죠. 금속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절단할 때 셋톱이나 이제 커터기를 사용하는데 얘를 절단한다고 하면 요 절단한 부분이 어때요? 굉장히 날카롭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리머라는 걸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듬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태에서 전선을 입선하면 이 전선이 이 관 끝단 부분에서 이제 이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싱이라는 걸 끼워주면 이 부싱이 있기 때문에 선이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 피복의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번에 보면 관 단구 끝단에 전선의 피복에 뭘 방지한다? 손상을 방지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볼게요.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이 병행할 때, 자,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 예, 89번이죠. 이제 유도장애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요, 이제 이 유도작용에 의한, 이 말이 중요해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바로 2m 이상 이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도장애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력선과 통신선을 근접 배치했을 때 전력선에 흐르는 전압 전류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를 일으키죠. 어떤 통신상의 잡음, 어떤 기기의 통합 품질을 저하한다든지 잡음을 발생시키고 기기의 파손이나 통신 종사자의 이제 감전을 초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유도장애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유도작용에 의해서 통신상의 장애,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격거리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이제 2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자, 90번 봅시다. 시가지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그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의 배치가 수평이며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전선 상호간 간격이 4m 미만일 때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은 이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지지물의 경관이죠. 자, 이걸 좀 지어볼게요. 90번은 이제 지지물의 경관이다. 자, 경관이 되겠습니다. 경관. 네. 자, 경관이라는 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죠. 자, 종류가 되겠고, 우리 경관은 첫 번째 표준 경관, 시가지 외경관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경관이다? 바로 시가지 경관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지지물로요, 목주나 A종을 선택한 경우에요. 또는 내가 지지물로 B종을 선택한 경우와 내가 지지물로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들의 경관은 어찌 되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시가지 외경관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A종이랑 B종을 말하죠. 그럼 제가 지지물로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이때의 경관은 바로 얼마가 된다? 150m 이하를 유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시가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목주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A종에 대해서는 요걸 2로 나눠봐요. 요걸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7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종의 경우 얼마? 250m 이하가 됩니다. 자, 얘가 이제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봐요. 얼마가 된다? 150m 이하가 되죠. 네, 철탑은 얼마가 된다? 600m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시가지로 들어오면요, 요걸 더해갖고요, 그냥 내려. 요걸 더해서 내리라고. 그럼 얼마가 된다? 400이 되겠네요. 예, 요거죠.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250m 이하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가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철탑의 경우
요렇게 선들이 요렇게 또 이제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갈 테고, 여기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렇게 이어지겠지. 애자가 이제 주렁주렁 매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 좀 그림이 좀, 여기. 그 다음에 요거랑 결국엔 여기 사이의 간격.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그 간격이 4m 미만이죠. 아, 이 그림이 너무 좀 헷갈리게 그랬나?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결과적으로. 전선의 이제 상하 간격이 4m 미만이라면 바로 250m 이하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간만에 또 그리니까 좀 약간 그림이 또 허접해지네.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어쨌든 뼈다구를 완성하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91번. 안 나오면 서판 테마. 중성점 직접 접지식의 것으로 최대 사용 전압이 16만 1000V인 변압기 권선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거 다 지워볼게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테마도 뭐 거의 이변이 없는 한, 그쵸? 91번.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몰라도 우리가 몇 분간 가한다? 바로 10분간 가합니다. 어디에? 바로 권선과 대지간이죠. 예. 자,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 요렇게. B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중성점 접지식. 그 다음에 요놈은 중성점 다중접지식. 자, 요놈은 이제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요, 이제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그 7kV 이하의 대상이라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배예요. 연속해서 10분간 가하는 거지.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최저전압 기준이 있어. 최저전압이 얼마? 500V보다 작다면 시험전압은 계산전압이 아닌 최저전압이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7kV를 저희가 이제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25배. 자, 근데 이것도 뭐가 있다? 최저전압이 있어요. 바로 얼마가 되냐면 1500V의 최저전압을 받죠. 자, 중성점 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1.1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가 있다? 최저전압이 존재하고요. 75,000V의 최저전압이 있습니다. 다중접지는 이제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되겠습니다. 뭐 없어요. 이게 바로 시험전압이, 이제 이 계산전압이 시험전압이야. 자, 170kV 이제 직접 접지는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 뭐 없고요. 170kV를 초과한대요. 대상의 전압에 뭐가 된다? 0.64배가 돼요.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라고 나와 있을 때는요, 연료전지나 태양전지에 관련돼서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는 첫 번째가 이제 직류일 때는 몇 배? 1.5배.
교류는 몇 배가 된다? 1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요. 바로 뭐가 되냐면 중성점 직접 접지죠. 16만 1000V는요. 엄연히 뭐예요? 170kV, 17만 V 이하죠. 그러면 자, 16만 1000V에다가 0.72 요걸 하는 거죠. 두드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1592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91번은 이제 2번이죠. 자, 이제 92번으로 가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5000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얼마 이상인가? 자, 이것도 제가 지워볼게요. 지운 거네. 자, 요거는 이제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예요. 네, 원래 이제 정확히 표현해보면 가공전선과 지지물, 그 다음에 완금 또는 지선, 지주와의 이격거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92번이죠. 가공전선과 저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전압이 있고요. 킬로볼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격거리 메다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가공전선로는 이렇게 지지물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 저희가 완금이라는 걸 이렇게 부착해서 애자를 장치하죠.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한 건데, 지금 말하는 이격거리는 바로 여기 전선과 완금 간, 전선과 지지물 간, 이들의 이격거리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대상의 전압이요. 대상의 전압이 첫 번째 15kV 미만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25kV 미만. 이 조건이 좀 특이해요. 다 미만이야. 그 다음에 35kV 미만. 그 다음에 50kV 미만. 그 다음에 60kV 미만. 그 다음에 70kV 미만이 됩니다. 자, 이때는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15잖아요. 15kV. 그냥 0.15m야. 네. 추가적으로 0.05m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0.2m. 여기 위에가 메다니까 이제 메타 안 쓸게요. 게다가 0.25. 요게 0.3. 요게 0.35. 0.4m가 이제 기준이죠.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제 이런 표가 나오죠. 이게 넘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네. 여기까지.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출제되는 건 세 가지 형태인데, 바로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출제됩니다. 가장 많은 빈도가 나오는 건 여기죠. 특히 이렇게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요거 문제가 제일 많아요. 바로 25kV 이하로서 0.2m, 20cm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라 이거죠. 15,000V 이제 미만이죠. 이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얼마가 된다? 0.15m, 즉 15cm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93번이죠.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예요. 전기 울타리. 자, 이거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전기 울타리, 이거 지죠. 93번이죠. 자, 전기 울타리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사파리에서 볼 수 있죠. 맹수들이 그 우리를 탈출하지 못하게 저희가 이제 전기 울타리 두는데요. 자, 첫 번째가 사용전압은, 전기 울타리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일 것이에요. 두 번째가 전선의 굵기는, 이 전선의 최소 굵기는 2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 주고요.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거리라고 해요. 전선과 수목과의 이격거리인데 0.3m 이상 이격시켜야 됩니다. 맨날 틀린 걸로 0.2m나 다른 수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 울타리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거죠. 1번,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치해야죠. 2번, 전기 울타리에 이 전원장치에 그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의 사용 전압은 600V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600V가 어딨어, 그쵸? 250V 틀렸고. 3번,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이격거리가 2.5예요. 일단 보자고요. 4번, 전선과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뭐예요? 40cm가 아니라 뭐예요? 30cm, 0.3m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죠. 예. 또 1번, 참 그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쵸?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이격거리는 2.5cm. 요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 94번, 버려. 바로 버리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용 전압이 440V인 이동 이 기중기용 접촉 전선을 애자 공사를 이용할 경우에 이제 이 최소 전선의 굵기인데요. 3번이 맞아요. 인장 강도가 11.2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mm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28스퀘어 이상인 건데 버려. 예. 자, 그 다음에 95번. 고압과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 측의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하여하나 부득이하여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해서 공통접지공사를 하고자 할 때 각 변압기의 중심으로 하는 지름 몇 메타 이내의 이 지역에 시설하는가. 자, 지워볼까요? 이 공동지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가공 공동 지선을 말합니다. 자, 몇 번이냐면 95번. 자, 가공 공동 지선을 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변압기는 항상 2차 측의 한 단자를 저희가 이렇게 대지와 접지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접지를 할 때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접지선의 굵기가 아니라 접지선이 매설되는 토양의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그러니까 이 토양의 재질이 어떤 그 재질이냐에 따라서 수분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잘 나오는데 문제는 완전한 이제 그 사막의 모래알이라든지 암반 이럴 때는 이제 접지 저항 얻기 어렵습니다. 이럴 땐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 옆에 또 다른 변압기가 이렇게 접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가공 공동지선이라는 걸 사용해서요, 이렇게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가공 공동지선인데, 그러면 첫 번째가 이 가공 공동지선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굵기가 최소 4m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요, 경관이라고 할게요, 경관. 이 경관은 200m 이내 지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중심이 되는 변압기에 몇 메타 이내에 연결할 수 있다? 바로 200m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처럼요, 시험 문제에서 직경이나 내지 양쪽 내지 지름이라고 주어지면요 400m가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편에서 또 200m가 있어요.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400m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전방 1km마다 규정값을 유지하라고 그래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메타 또는 몇 킬로메타마다 이 부분을 시험 문제가 하거든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뭐 25kV 이하일 때는 15, 뭐 15일 때는 이제 뭐 30, 이렇게 이제 귀가 갑자기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고압과 저압을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 측의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접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공공동지선을 써서 공통접지공사를 이제 하고자 할 때 변압기의 중심으로 요 말이죠, 지름. 얼마?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6번.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접지공사에서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 접지선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사용해서 보호해주냐 이거죠. 자, 이것도 제가 지어보겠습니다. 또 쓸 얘기가 있으니까. 예, 접지극의 시설 기준이에요. 96번이죠. 자, 접지극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첫 번째가요. 접지극은 지하 얼마 0.75m 센치로 물어보면 이제 75cm죠. 이상 깊이에 매설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변압기 2차측 한단자 접지를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지를 할 때요. 요렇게 접지선을 연결해서 이제 땅에 묻어주죠. 근데 우리는 이 접지를 할 때요, 그냥 전선을 꼴랑 대지에 이제 묻어주는 게 아니라 접지극에 연결해서 주로 뭐 동봉 타입이라든지 판 타입이라든지 메시 타입 이런 접지극에다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최소 매설 깊이가 지하 이제 0.75m 이상 깊이에 매설되고요. 두 번째가요, 이 접지도체를요, 철주나 금속체를, 이 접지도체를요,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선한다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예, 0.3m 이상 매설해 주고요. 이 이외의 이 경우라면, 이게 어렵다면 금속체와는 얼마 1m 이상을 이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지물의 종류가 이 철주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0.75m인데 얘 매설 깊이보다 0.3m 더 묻어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1m 이상 이격시켜주라 이런 얘기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 자, 세 번째가 이 접지도체를요,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또는 이 설치되는 합성 수지관과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무엇으로 보호하라? 바로 몰드로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세 번째 조건이죠. 접지도체를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어떻게 해라? 합성 수지관 또는 몰드로. 그러니까 접지도체를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는 합성 수지관이나 몰드로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2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7번이죠. 예, 라스트 문제가 되겠어요.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에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의 그 견고한 트라프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부설한답니다. 예. 자, 이거 좀 쳐. 자, 97번이죠.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에요.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첫 번째가 우리 지중해에다가 이제 전선을 매설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 매설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직접 매설식. 자, 두 번째가 무슨 식이 된다? 바로 관로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무슨 식?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직접 매설식의 경우 내가 그 매설코자 하는 그 장소죠. 그 장소에 어떤 차량이나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 이상 매설해야 된다? 바로 1m 이상을 매설해 주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개정이 돼갖고 원래 1.2였는데요 1m로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아닌 기타의 장소의 경우라면 이때는 얼마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것도 개정이죠.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매설을 할 때 저희가 직접 매설식은 이렇게 땅을 팔 때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저희가 땅을 파제껴 갖고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걸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을 이렇게 저희가 매설해 준 거죠. 이게 직접 매설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마? 1m 이상을 매설해 줍니다. 하지만 최소 매설 깊이가 어떤 이 매설코자 하는 그 장소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이때 매설 깊이는 바로 얼마가 된다? 0.6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로식은 똑같아요. 땅을 매설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다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게 이제 요 관을 부설하는 거죠. 이렇게 선이 요 안에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요. 직접 매설식의 경우 지금 이 문제처럼 우리가 트러프 또는 푸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바로 그냥 케이블을 부설할 수 있죠. 바로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거식은 별도로 물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바로 이거죠. 이제 이 트러프를 생략하고 바로 부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매설식에서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0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제 버릴지 한번 볼게요. 자, 81번 지지물의 매설 깊이죠.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좀 정리할 때 하나 뺐었죠. 그걸 같이 좀 기억을 하면서요. 자, 82번 무선용 안테나에 대한 거 두 가지 꼭 기억하자. 83번 타임 스위치 역시 꼭 하셔야 됩니다. 84번 조상설비에 관한 이 보호장치였었죠. 꼭 해주시고 85번 가공 케이블의 시설 합시다. 86번 이제 도로의 전열이나 전기 온상 설비 같이 기억을 하자 이거죠. 역시 좀 이 발열선의 온도 기억해 주시고요. 87번 버려. 88번 이제 절연 부싱이죠. 이 절연물의 피복 보호하는 거예요. 전선에. 그다음에 89번 유도장애에 의한 통신산 장애 무조건 2m입니다. 90번 이제 표준경관, 그러니까 경관이죠. 표준경관 이제 경관인데 이제 이 표준경관과 시가지 경관 꼭 기억해 주시고 91번 뭐 이제 절연 내력 시험 전화 꼭 해야죠. 92번 이제 지지물과 이제 전선 간의 이격거리죠. 역시 이제 이 정리 좀 부탁드리고 93번 전기 울타리 역시 제가 정리해 드렸던 세 가지. 94번 버리고 95번 가공 공동지선 있었죠.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96번 이제 접지극의 시설 기준 정리해 드렸던 세 가지 있었죠. 꼭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7번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서 이제 이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인데요.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0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